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 형님과 식사를 했는데 형님이 약간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듣기로는 시댁에 매달 생활비 보내드린다며? 친정에도 보내드리는 거야? 네, 친정 부모님은 육아를 도와주시니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고 시댁에는 7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는데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시부모님은 해준 것도 없는데 뭐하러 70만 원씩이나 보내드려? 형님이 제 눈치를 보는 듯 했기에 제 속마음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평생 농사 지으셔서 힘들게 자식들 키우셨잖아요. 저희는 집도 친정에서 해줘서 큰 어려움도 없고 해서 드리고 있어요. 땡볕에서 농사일 하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드리고 있어요. 하긴 동선에는 친정이 잘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며 형님이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싫은 소리를 좀 하시더라고. 동선에는 매달 돈을 보내오는데 니들은 양심도 없대나 뭐래나 막 그러시면서 나보고 맞벌이가 아니라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길래 한번 물어본 것뿐이야. 원래부터 시어머님이 전업주부 엄청 싫어하시거든. 형님은 육아 때문에 회사 그만두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에 제가 위로차 말했는데요. 긴 한숨을 내쉬던 형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봐.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 사람을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 사실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나도 맞벌이 할 때는 동서처럼 시부모님 생활비 보태라고 매달 20만 원씩 보내드렸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맙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동서한테도 그런 마음일걸? 정말요? 아마 나중에 동서가 회사 그만두고 용돈 줄이면 바로 본색을 드러냈을 거야. 나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 시달렸거든. 사실 나도 처음에는 동서처럼 농사일 하시는 시부모님이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챙겨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마움보다는 조금만 못해도 서운한 내색이 역력하시더라고. 그 뒤부터는 그냥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 그렇잖아. 이 마음이라는 것도 쌍방의 정서적 교감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나만 혼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통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잘 지내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동서도 너무 마음 주지 마. 내가 겪어보니까 나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시부모님한테 나는 그냥 아들이랑 결혼한 여자일 뿐이더라고. 참 대단한 게 그 생각에 절대 바뀌지 않더라고. 형님이 구구절절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보니 형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가 있다고 했던가요? 형님의 말이 크게 공감이 되긴 했지만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는 모습에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람에 갑작스레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조금은 아껴 쓸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께 드리던 돈을 50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영어 전공자였기에 나중에는 과외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월급이 몇백씩 되는 게 아니었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께 매달 50만 원씩 잊지 않고 보내드렸고 제가 과외를 하는 동안 육아를 도와주시는 친정 부모님께는 여전히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100만 원이 적은 금액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게 그 돈도 많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매달 돈을 드릴 때마다 엄마가 억지로 받으며 말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자꾸 돈을 준다고 그래.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는데 당연한 거지. 엄마, 주변에 보면
육아 도와주는데 1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고. 겨우 100만 원 드리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손주가 예뻐서 겸사겸사 봐주는 건데 돈을 받자니 영 걸려서 그래. 우린 니들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거든.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외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예,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내가 듣자하니 너 회사에서 잘렸다며? 네? 아, 그게 잘렸다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이 회사를 나온 거죠. 그게 그거지. 네가 능력이 좋았으면 남아있었겠지. 근데 네가 나온 거 보면 실력이 별로였나 보구나. 우리 둘째가 네 영어 실력이 엄청나다고 자랑자랑을 하더니만 그것도 아니었나 보구나. 아, 그러게요. 암튼 그렇게 됐네요. 평소 시어머님의 말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약간은 놀란 채 제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이야, 그 뭐냐? 우리한테 보내주는 돈을 요즘 줄여서 보내주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야? 다 알아들었으면서 뭘 다시 묻고 그래. 우리한테 보내는 돈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잖니. 네가 매달 70만 원씩을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만 원씩만 보내줘서 지금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시어머님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전에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형님 말대로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고생을 하던 말던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바로 친정엄마를 언급했거든요. 내가 듣자하니 안사돈은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한테는 겨우 50만 원만 주고 너무하잖니. 이런 게 차별이 아니고 뭐겠어. 이래서 아들만 있으면 서럽다는 말이 있나 보구나. 아들이라고 있어봐야 지쳐 눈치 보느라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고 처가에만 잘하는 거잖니. 어머님, 그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이치에 맞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시어머님의 말을 정정하려던 순간 시어머님이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님 말을 정정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는 지금 저희 육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손주들 봐주는 게 뭐가 일이라고 그런 소리라는 거니? 전에 내가 안사돈이랑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안사돈이 하는 말이 예쁜 손주들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안사돈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보태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그런 와중에 우리 돈은 줄이고 안사돈은 100만 원씩이나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러니 앞으로 우리한테도 100만 원씩 보내라. 시어머님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 말 알아들은 걸로 알고 난 이만 전화 끊으마. 어머님,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는 못하겠다니? 너 지금 말 다 한 거니? 네, 저는 돈을 더 보내드릴 생각이 추후도 없습니다. 시어머님의 태도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지라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갑작스런 단호함에 시어머님도 당황을 한 모양인지 후다닥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 통화 후 내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형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더욱 이해가 됐으니까요. 시어머님과 통화 후 남편과 많은 대화를 했고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나도 형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주버님도 말한 적 있었던 거야? 전에 몇 번인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허탈해하는 표정이더라고. 사실 형네는 집도 전세지만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도 많이 내고 있잖아. 근데도 엄마가 매달 돈을 보내라고 닥달을 했던 모양이야. 사실 우리 장인 장모님만 봐도 자식들한테 뭘 바라고 그러지 않잖아.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아. 이게 참 이상한 게 말이야. 그렇다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막 지원을 해준 것도 없어. 형이랑 나는 스스로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거든. 우리 사촌 형만 봐도 큰엄마가 학원이다 뭐다 엄청 지원해줬거든. 물론 사촌 형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 형보다 좋은 대학에 갔어. 근데 공부하는 내내 부모님이 사촌형과 얼마나 비교를 해대던지 좀 짜증나더라고. 진짜? 근데 뭘 비교했다는 말이야? 사촌형은 전교 몇 등을 했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말들이지 뭐. 근데 우리 형도 명문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 받는 학교 가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 학교 졸업한 거야. 그래놓고 허구한 날 뭘 바라기만 하니까 형도 짜증냈겠지. 근데 나도 이번 일 겪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정이 떨어지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만 들어. 뭔가를 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더 달라고만 하잖아. 남편이 그동안 꽁꽁 숨겨뒀던 진심을 털어놨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랑 남편도 시부모님께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제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불을 지피고야 말았는데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동안은 내가 니들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너도 회사 잘린 마당에 이제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그동안은 니들 힘들까봐 내가 엄청 봐줬잖니. 그치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며느리 노릇을 좀 해야겠어. 어머님,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명절 때나 제사 때도 형님이랑 같이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넌 제사 때 몇 번 빠지고 그랬잖아. 그야 회사를 다녔으니까 2번 정도 참석을 못한 적은 있었지만 몇 년 동안 2번 빠진 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 제가 못 가는 대신 제사에 쓰시라고 돈도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결혼해서 사는 몇 년 동안 2번 정도 제사를 빼먹은 걸 거론하는 모습에 순간 욱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곧 시어머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너 말이야. 지금 날 이겨먹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 때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다. 근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암튼 요즘 것들은 오냐 오냐 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어머님, 저 지금 바쁘니까 용건만 말씀해주세요. 바쁜 건 나도 바빠. 회사까지 잘린 마당에 바쁘긴 뭐가 바쁘다고 난리야. 저 과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니들 이제부터 김장부터 다 참석해라. 김장이요? 어머님, 저희는 친정에서 김치 받아 먹잖아요. 넌 그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어. 여자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시가김치를 먹을 생각을 해야지. 친정김치를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너야 친정김치 먹어서 좋겠지만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해준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 어머님, 그이도 우리 엄마 김치 맛있다고 엄청 잘 먹는걸요? 시어머님 말투에 점점 약이 올랐기에 저도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소리쳤습니다. 넌 어쩜 한마디를 안 지고 말대꾸라는 거니? 이제 보니 네가 첫째보다 더 하는구나. 암튼 올해부터는 김장도 크게 할 거니까 내려와서 다 하고 농사일 급할 때마다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농사일이요? 아범은 회사 다니니까 넌 내려와서 급할 때마다 농사일 도와라. 여기 밑에 김치내 며느리는 얼마나 자주 내려와서 도와주는지 말도 못한다. 아, 그 기와집의 김씨 아저씨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거기 며느리는 누구랑 비교되게 어찌나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몰라. 시어머님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지지 않고 다시 말대꾸를 했습니다. 어머, 김씨 아저씨는 농사일하고 나면 고맙다고 며느리한테 용돈을 그렇게나 많이 주신다고 하던데 그럼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죠? 거기다 김씨 아저씨네는 아들 며느리 고생할까봐 집 얻는데 돈도 많이 보태줘서 그 집 며느리가 고마운 마음에 자주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아니, 어머니께서 맨날 여기저기 비교를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제가 작정을 하고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님이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과 더욱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형님이 주말에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다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내가 시부모님께 너무 맘 주지 말라고 했잖아. 며칠 전 시어머님이 나한테 전화와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네? 어머님께서요? 자세히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듣자마자 나한테 했듯이 동서한테도 그러겠구나 싶었어. 매달 보내는 돈 줄였다고
농사일 호되게 시킬 거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거기다 이번 제사 때 내려가면 눈물 쏙 빠지게 만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계시더라고. 근데 어쩌죠?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말도 했어. 형님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나야 뭐 친정이 워낙 없이 살아서 혼수를 많이 못 해와서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그동안 조용히 살았지만 동서한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집까지 온 동서가 뭐가 아쉬워서 참고 있겠어요. 저라면 절대 못 참을 것 같네요. 막 이랬지 뭐. 진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 둘이 짜고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도 아니었지 뭐. 나도 결혼한 지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덤덤해지더라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전화해서 동서 험담하는 모습에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 그렇잖아. 나한테 동서 험담을 그렇게나 하는 분인데 어디 가서 내 험담도 엄청 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더 짜증났던 것 같아. 형님이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커피를 마셨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쩜 빈대떡 뒤집듯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사 때 시댁에 내려갔더니 시어머님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댔습니다. 이제 보니 버섯을 깜빡했네. 둘째 너는 뒷산에 가서 버섯 좀 캐와라. 네? 버섯을 어디서 캐와요? 동네 뒷산을 쭉 따라가다 보면 주변에 버섯들이 보일 게야. 그럼 보고 캐오도록 해라. 어머님, 저 버섯 종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캐와요? 어찌나 황당했던지 제가 짜증스레 물었는데요. 못 캐오긴 왜 못 캐와? 저기 김씨네 며느리는 저번 달에 산에 가서 버섯을 한 서쿨이나 캐왔다는데 어찌나 똑똑하던지 한눈에 식용버섯을 알아봤다지 뭐니? 김씨네 며느리도 하는데 넌 그 정도도 못하니?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 그 집 며느리는 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너 지금 그 말투가 뭐니? 시어머니를 이겨먹겠다는 거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어디서 대먹지 못한 것이 굴러들어와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 당장 가서 버섯 캐와. 아니요. 잘못 캐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데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시애미를 뭘로 알고? 시어머님이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내리깔고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뭐? 넌 네 재수씨가 나한테 대드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가 잘못한 게 맞잖아. 버섯은 나도 종류를 잘 몰라서 못 캐는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집사람이 버섯을 어떻게 캐겠어? 이건 누가 봐도 억지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압박을 하자 시어머님이 다시 저한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게 네가 말만 잘 들었어도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새파랗게 젊은 게 시애미를 못 이겨먹어서 안달이 났으니. 시어머님이 한탄하듯 제게 쏘아붙였고 순간 아주버님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집은 엄마 암탉이 제일 문제네요. 뭐? 엄마 암탉? 엄마 암탉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아주버님이 계속 비아냥거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난데없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좋니? 좋아? 어디서 그지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라며 시어머님이 이성을 잃은 채 제게 달려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듯 아주버님이 두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동안 재수씨가 매달 70만 원씩 보내드린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대체 두 분은 우리를 왜 낳으신 거예요? 자식 낳아서 노후 편하게 지내시려고 낳은 거예요? 아니 애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그동안 재수씨가 우리한테 명절 때마다 한우 세트를 2개씩이나 보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같으세요? 뭐? 대체 뭐 한다고 니들한테 한우 세트를 2개씩이나 보냈어? 우리 형편 뻔히 아니까 하나는 우리가 먹고 또 하나는 처가에 가지고 가라는 뜻이었겠죠. 어머니는 언제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어머니는 명절날 우리가 용돈을 얼마나 주나 그 생각뿐이었겠죠. 저 밑에 김씨네 자식들은 얼마를 줬는데
우리 자식들 얼마를 줬네. 그 계산만 하고 있었겠죠. 니들도 나중에 자식들 키워봐. 니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절대 안 그러려고요. 저는 제 자식이 힘들던 말던 무조건 바라기만 하는 부모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아주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만 올라가 볼 테니까 재산은 알아서 지내세요. 뭐?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 시어머님이 말렸지만 아주버님이 우리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날 아주버님이 제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재수씨, 지금 드리고 있는 그 50만 원도 그만 드리세요. 드려봐야 고마워하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그 돈으로 사돈 어르신 두 분께 잘하세요.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장모님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게 하자. 남편도 대놓고 거들었기에 그 뒤에 우리는 시댁에 드리던 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연락까지 하지 않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올라오셨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시 보내주는 거지? 제가 사과를 받아들이자마자 시어머님이 바로 물었는데요. 아니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돈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아니, 사과를 받아준다면서 돈은 못 보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사과 받아준다며. 근데 돈을 못 보내겠다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길길이 날뛰다 내려가셨는데요. 그 뒤에도 저는 절대 돈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 시어머님이 다시 사과도 해봤다가 윽박도 질러봤다가 난리도 아니었지만 상관하지 않고 있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친구와 식사를 했는데 친구가 시댁에 첫 용돈을 드렸더니 시어머님이 고마워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말에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